자, 해외 뉴스 리턴 매치에 관한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나 이 얘기는 조금 트라우마가 있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잡지 뉴욕과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할까 이후에 할까 그것이 큰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이 엉망이거든요. 경제 망했고. 그래서 30으로 됐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가 37이었는데 경제정책 최저치 지지율이 41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오면 또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 생각이 되면 드는데요. 다음번에 트럼프와 오바마가 오바마도 지금 복귀를 노리고 있거든. 오바마는 재선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했지만 지나갔잖아.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지. 에? 연임이 아니잖아. 헐? 한 단계 뛰어넘었으니까. 아니면 뭐 부인이 나와도 되고. 네. 미셸. 네, 미셸이 나와도 되고. 난 오히려 이제 바이든은 미래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몇몇 그 신흥 정치인들을 얘기했습니다만 대선 후보급으로 커 올라오고 있는 민주당 인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해리스도 사실상 존재감이 싹 지워져 버렸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실질적인 비선 노릇을 할 것이다. 카멜라 해리스한테 밀어주기 위한 일종의 중간다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카멜라 해리스가 돋보이질 않습니다. 그 남편만 돋보이죠. 그 이유를 모르겠네. 카멜라 세컨 해리스가 혹시 뭐 약점을 잡힌 거죠. 약점이 잡혔나 봐요. 결국 카멜라 해리스가 약점을 잡혔다간 낸시 펠로시가 잡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어디 쪽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군부라고 봐야 되겠죠. 미 국방부를 비롯한 군부 세력들한테 잡혔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군부 세력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로 인해 갖고 막강한 특수를 얻었죠. 반면에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었던 뉴욕의 월가와 기존의 경제를 담당했던 이 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난번 대선이 끝나고 그 많은 자본, 트럼프하고 바이든 넘어오는 과정에 그 많은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들은 군부였어요. 워싱턴이 군대에 의해서 사실간 2개월 이상 통제를 받고 있고 현재도 그렇다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 백악관 안에 그 당시에 군인들이 설치했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시설들이 아직도 운영 중이에요. 그 당시에 군부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물론 음모론입니다. 요즘도 안 끊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집착하시는 진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주 그냥. 그래, 아무튼 중요한 건 바이든은 망했어요. 망했어요. 정권은 가져갔지만 망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도 바이든 재선 도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도 없어, 근데 뾰족하게.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치 1년 좀 넘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번 세력은 자, 군부. 지금 재고 다 털었잖아. 있는 거 구형 포까지 전부 싹쓸이 넘겼고 군부가 아니고 그러면은 군수산업체지. 그럼 군수산업체가 다 합동인 거지. 그러니까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불렸던 정통적인 군수 세력들이 힘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은 가스를 추출했던 세일가스 세력들입니다.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 게 가스 수출하고 무기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나머지 주가를 포함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리쇼링 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한테
50조 원 이상 뜯어가갖고 거기다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거 효과 내려 그러면 5년, 10년 걸리는 거고 어찌됐거나 바이든의 경제는 망했는데 돈 번 거는 세일가스 세력들하고 기름 팔고 있는 이 세력들 그리고 군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의 말하자면 기대고 있는 세력이 마찬가지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이만큼 다 SOC 깔아가지고 세일가스 수출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역항 뚫어주고 파이프에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요. 군부 관련해서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무기 팔아줬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즉 바이든이 트럼프를 못 죽인 이유는 나는 이 두 세력이 현재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돼야지 좋은 거예요? 뭐 민주당 쪽이 지금 좋은 우리나라는 네. 경이 있는 경이 있는 이상 누가 돼도 누가 와도 호구예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아니 아는데 경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정권만 바뀌면 경만 아니면 돼, 경만 아니면 우리가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누굴 와도 요리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면 누가 와도 요리 가능해요. 누가 우리나라가 와도. 제일 문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경이 문제였던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운이 나쁜 게 미국하고 선거가 교차가 되면서 그렇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순간 저쪽 정권이 바뀐다는 거야. 대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하구가 안 맞아가지고 맞추면 아니, 근데 이게 그동안 언밸런싱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네.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이죠. 그렇지. 근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다 상대를 잘했거든. 그렇지. 자, 그걸 기점으로 네. 경만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통령이나 조국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어야겠죠. 양반이가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네. 거기까지 간다고요? 네, 왜요? 아니 그분들이면 누가 와도 상관없다. 네. 우리도 좀 대놓고 근데 얘기해야 돼요. 진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야. 끝장나는 거야. 경이나 이낙연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큰일 납니다. 그냥 일본에 맥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빨리 일본도 풍수해로 망했으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예측 못하고 대비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프랑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일본 수상이 누가 되든 다 소용없는 거야.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의 문제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랄까 정상적인 지도자였고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전부 다 2년씩 하고 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일본은 혼내서 회초리 때려서 가르쳤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그렇게 잘 지내다가 바이든 돼서 우리 관계에 문제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 좋아했어요. 진짜 훨씬 더 좋았어. G7 가서도 우리 어떤 대접, 2년 전에 어떤 대접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고, 갈 때마다 중동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가서든 성과를 올리고, 그만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희망을 꿈꿀 수 있다. 지금 이 시기가 왜 필요하냐. 아직 깨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혼쭐 나야 되는 시기예요. 그거를 거쳐야지만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같이 겪어야 돼. 어린 애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려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울고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면 걔
걷는 게 더 느려진다니까. 이가 날려면은 밤새도록 애가 보채고 치통을 앓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애가 이가 제대로 난다고요. 우린 지금 그 진통을 왜 우리가 겪어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겪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 1번 찍었으니까 이제 끝. 난 민주당 지지자니까 끝. 이랬었던 사람들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큰 문제들이 있었구나를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됐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속도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학습 속도 겁나 빠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을 믿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블랙 컨슈머예요. 무슨 얘기냐면 못 참지. 못 참아. 못 참아. 뭐 물건 잘못된 거, 뭐 죄도 잘못된 거 네. 절대 못 참습니다. 아무리 이찍이라 그래도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터집니다. 민심 안에서.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겪어온 게 있고 했던 일이 있는데 라는 식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 아니 이명박 박근혜를 겪고 또 이 경을 뽑잖아요 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근혜 우리 9년이었어. 9년 걸렸잖아요. 경 지금 2달 걸렸어요. 자, 속도 빨라집니다. 그래, 빠름 족바가 아니에요 지금 시절이. 그런 아니, 그러니까 네. 아주 한꺼번에 국민을 그냥 조스로 알고 있어 이제. 쭉 가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쭉 가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삶도 막 되게 탄탄대로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삐걱삐걱 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 달려온 길을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꼭. 앞으로 정치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응? 저쪽 애들 9년, 이게 4년 하고 우리 5년 했잖아. 이쪽 애들 1년 하고 우리 또 5년 하고. 왜 그러지? 네? 그러지 마요. 네. 쭉 가야죠. 쭉. 아니 이게 쭉 가야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도 쟤들은 이제 짧아져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거야, 저쪽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차기를 기대할 수 있는 놈이 없어. 현재도 문제지만. 아니 그러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란 좋은 대통령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 뽑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러면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다운그레이드는 다운그레이드는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차 절대 안 줄여서 못 하고요. 죽어요 거의. 네. 그리고 이게 집 다른 줄여서 못 가지 않습니까?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 나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영국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거기서 다 수백 년 전부터 나온 그 나라도 지금 보리스 존슨 같은 미친 총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해.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람도 실수하잖아. 영국 사람들도 미치고 팔짝팔짝 뛰고 결국은 사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훨씬 우리보다 앞서갔다고 생각했는데 지지고 볶고가 있어요. 프랑스 보세요. 에마누엘 마크롱 겉으로만 멀쩡하지 그 새끼 진짜 수박이거든요. 프랑스 국민들 부글부글 하는데 또 뽑았어. 왜? 마린 르펜이란 극우를 뽑을 수 없어서. 근데 뽑고 나서 반정부 시위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보라는 거예요. 딴 게 진보가 아니고. 아마 마크롱은 이번에 엄청 국정 운영 제대로 안 될 거고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번에 총선에서 박살났거든요. 과반 못 얻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나라들은 삐긋삐긋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내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번에 제자리로 그렇죠. 돌아갈 절호의 기회,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분명한 명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그렇지. 계획해가고 누가 적폐였는지를 낱낱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검찰, 그리고 종교까지. 그동안 우리가 얘네들이 그만큼의 권력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안에서의 어떤 숨어있던 권력을 이번에 낱낱이 백일화에 들여다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못돼 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의 불평불만인 거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들은 역대로 그런 꼴을 못 봐요.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꼴을 못 봅니다.
저들의 의원 내각제 논리가 전혀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처럼 된다. 그 한마디면은 끝. 게임 끝이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총에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신데요. 자, 네, 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괜한 명분만 주는 것 뿐이죠. 네,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민주당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개혁정당으로서 바로 설 수만 있다고 하면 다음 정권 그리고 민주정권, 진보정권의 20년 집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년이 뭐야? 더 가야죠. 아니 20년쯤 하고 또 한 2년 또 밀려줘도 왜? 괜찮아. 왜 밀려줘? 그때 못 뒤집을 거야. 아무튼 저들의 행각에 의한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갈아엎을 거라는 각오를 갖고 임전무태의 자세로 임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그날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오고 있죠. 아니, 네, 이미. 진짜 돌을 던지려고도 안 했는데 도끼는 들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썩어가지고 지 스스로 땔감이 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옛날 같은 상황이 반복되나요?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때의 국민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30%만 깨어났다면 지금은 50%가 깨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같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같은 상황은 아닌 거니까 언론이 썩었잖아요. 언론이 썩은 것도 옛날에는 우린 몰랐잖아요. 이제 근데 썩은 거 알잖아. 이제는 알잖아요. 그게 달라진 이제 거예요. 썩은 거 안 먹잖아. 예, 어? 그렇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교훈을 빨아준다고 이거 우리가 교훈을 찬양하게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와 큰 교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요. 계속 네. 앞으로 나아가고 화 있는 사기시고 거예요. 주말에 힐링하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뵙기 바라겠습니다.